반갑습니다. 야, 직장생활 인간관계 시리즈의 세 번째 편 상사 후배에 이어서 오늘은 동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상사 후배와의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동료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직장 내에서 관계하는 모든 대상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만큼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같이 지내시는 동료들과의 관계 어떠하십니까?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직장 동료와의 관계입니다. 일이 좀 힘들면은 버티고 적응하면은 이겨낼 수 있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와 내 스타일 성향이 잘 맞지 않는다면 참 어렵게 회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직장 생활에서 동료는 나의 능력에 힘을 보태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친구이자 파트너입니다. 실제로 중앙일보와 직장인 앱인 블라인드 앱 회원 6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의하면 직장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1위가 상사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나타났고요. 2위가 직장 생활에서 내가 이야기를 한 데 있어서 표현의 자유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료의 지원으로 나타나서 실제로 동료의 지원 관계 만족도는 61점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른 것에 비하면 비교적 관계 만족도가 좀 높게 나타났지만 61점이라는 점수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직도 비교적 만족하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미있는 결과가 있는데요. 연차에 따라서 그 직장 내의 관계 만족도가 어떤 거냐라고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서 보면 연차가 높아질수록 동료의 지원은 낮아지지만 표현의 자유는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연차가 높아질수록 권한을 가지게 되어서 직급이 올라가니까 권한을 좀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발언권, 내 영향력은 높아지지만 경쟁이나 그리고 또 동료와의 견제가 좀 심해져서 상호 간의 지원은 좀 더 낮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 관계가 중요한 이유로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직장인들이 현재 회사에 머무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일에 만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22.3%,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 19.4%, 사내 분위기가 자율적이다 18.9%, 사무 환경이 쾌적하다 17.5%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결과가 함께 일하는 동료와 협업이 잘 되고 관계가 좋기 때문이다라고 답한 직장인이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마 직장 내 동료 관계가 좋다는 것이 이거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직장 생활을 좋게 하는 강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직장 동료와 관련해서 또 다른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잡서치가 그 남녀 직장인 752명을 대상으로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직장 동료 유형을 조사해 보니까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떠넘기는 책임 회피형이 25.5%로 1위에 올랐고요. 그 다음으로 편가르고 파벌을 만드는 분란 조장형 19.9% 2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자기 실속만 챙기려 하는 이기주의형 16.8%로 3위로 나타났고요.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욕하는 아수라백작형 11.3%, 또 상사에게 지나치게 아부하는 아첨꾼형이 9.7%, 그 다음으로 융통성 없고 꽉 막힌 변비형, 매사에 까칠하고 차가운 까도남 까도노형, 성격은 유순한데 일을 못하는 착한 바보형 2.4% 이런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들을 보고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내가 같이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내가 동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업무 중에 동료들의 보기 싫은 그리고 또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이런 것들 아닐까요? 예를 들자면
업무 시간 중에 뭐 전화가 굉장히 큰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의 업무에 방해되게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트림을 한다든지, 아니면 혼잣말이긴 하지만 중얼중얼거려서 다른 사람들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든지, 수시로 다리를 떤다든지 등등 해서 괜히 여러분들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동료가 없는지, 아니면 혹시 썰마 저 중에서 내가 방금 보였던 말씀드렸던 그런 습관들 중에서 혹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없는지 한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좋은 동료는 어떤 사람일까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일에 대한 센스, 그리고 뛰어난 업무 역량, 업무 정보 공유, 철두철미한 업무 처리, 그리고 동료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사람, 관계를 중요시하고 감정보다는 생각이 앞서는,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사람 등입니다. 자, 지금 방금 보신 좋은 동료들의 조건들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관계관리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은 기본 매너, 그리고 대화법, 그리고 업무 스타일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매너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용모와 복장일 것입니다. 복장은 직장인들이 늘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상황에 맞는, 그리고 단정하고 깨끗한 복장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게 돼서 좋은 인간관계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복장 자율화가 돼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좀 자유스러워졌지만, 그래도 늘 깔끔한 복장을 입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첫인상을 결정하는 5초의 법칙이라는 것 아시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할 때는 5초 만에 호감 또는 비호감, 이 두 부분이 되는 것들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용모나 복장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나의 TPO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업무 태도일 것입니다. 낄끼빠빠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직장 생활하면서 눈치 없이 너무 나서서 나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얼굴 표정이 어둡고 또 왠지 부정한 자세 등 이런 것들로 보면은 자신감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밝은 표정,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나의 호감 가는 인상을 주는 그런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상사가 되었던 후배가 되었던 동료들한테 격려해주고 필요한 인정을 아낌없이 해주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의 사소한 호의 또는 기념일 같은 때에 감사나 축하의 문자라도 보내준다면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인정 또는 호의를 받고 있다고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호의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료와의 관계를 좋게 하되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기본적인 영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 영역 이상을 필요 이상으로 누군가가 침범해 오면 저 사람 왜 이렇게 다가오지라고 해서 부담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누구누구 형, 누구누구야, 뭐 등등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호칭을 쓴다든지, 아니면 개인 책상들이 정해져 있는 자기만의 공간들,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런 데에서 너무 가까이 아니면 너무 자주 침범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상대방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고요. 아니면 퇴근 후에 사적인 일로 뭐 전화를 한다든지 등등 하게 되면 오히려 동료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동료의 가족, 친구, 애인이 아니죠. 단지 동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동료와의 관계를 좋게 하는 법, 두 번째는 대화의 방식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처럼 동료와의 관계를 유연하게 하는 대화법을 보면, 첫 번째로 상대방을 고려한 대화, 즉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말을 찾아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입장을 고려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현재 업무로 굉장히 짜증나 있는데 뭐 이럴 때는 내 업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우선 상대방의 감정을 위로하는 말로 그 사람의 화나 짜증이 가라앉힌 다음에 내가 하고자
싶은 말들을 하면 훨씬 더 유연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대화법과 관련해서 스몰 토크를 자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스몰 토크란 업무 중에서 일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들 있죠. 뭐 잠깐의 커피 타임, 점심시간 때 잠시 휴식 시간 등등, 이때 잠깐의 브레이크 타임 등을 활용을 해서 동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동료와 자주 교류하는 사람이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인간관계가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깐 짜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그때 혼자 있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동료들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훨씬 더 인간관계에 좋습니다. 그때 우리 요즘 스마트폰 이런 것들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입니다. 잠시 스마트폰 내려놓고 상대방의 사소한 이야기들을 기억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은 이 사람이 이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어 해서 굉장히 감동을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상대방과 내 의견이 다르거나 또는 거절을 해야 될 경우들이 생기죠. 이럴 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원활히 대화하기 위해서는 yes, but 화법을 쓰시면 좋다고 합니다. 즉, 네, 맞습니다. yes죠. but, 그런데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도 중요시하지만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나의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화법입니다. 서로의 주장이 다를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자, 마지막으로 평상시 업무 처리 방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업무 요청을 받거나 또 상대방이 피드백을 원할 때가 있죠. 이때는 절대로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중요한 일로 바쁘고 피드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싶으면 간단하게라도 오늘은 이것 때문에 좀 바쁘니 내일 오전까지 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팀워크를 발휘해서 조직이 성과를 내게 하는 데는 각자가 가진 정보 그리고 또 업무 노하우의 공유가 중요합니다. 흔히 조직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R&D 조직의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남들하고 공유하면 혹시나 내 위치에 좀 문제가 생길까라고 해서 그런 노하우들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본인이 동료와 관계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겠죠. 또한 조직의 성과도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업무에 유용한 정보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또 나는 새로운 정보들을 또 가지거나 아니면 동료에서 또 그런 정보들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요즘 업무 생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각자가 주어진 근무 시간 내에 과거에 해왔던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의 중요한 업무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5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상대방한테 불필요한 미팅 아니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조직에서 관계를 해치는 나쁜 요인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을 집중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무실 내에서 큰 소리로 남들에게 방해가 되게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다리를 떤다든지 볼펜을 돌린다든지 등등 이런 나쁜 습관이 있다면 고치는 게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동료의 와의 관계를 좋게 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직장 동료와의 이상적인 관계 유형을 조사한 결과로 보면 산깎기형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호영, 호재형, 또 일만 하자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산깎기형은 직장 내에서는 상대방 동료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일단 업무가 끝나고 퇴근하고 나면 연락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사생활만 즐기고 동료의 사생활도 존중해서 업무 시간 외에는 연락하지 않는 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났던 호형, 호재형은 가족같이 아주 친밀하고 또 개인적인 업무 시간 외에도 사적으로도 만나는, 그리고 그런 유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업무 외에는 철저하게 전혀 교류가 없거나 동료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형은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방금 많이 나타났던 산꺾기형을 보면 직장 동료는 동료일 뿐 사적인 관계로까지는 맺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직장인들 중에서 많은 유행인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업무 중에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베스트일 것입니다. 자, 직장 동료와의 관계 중에서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놓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조직, 회사라는 조직은 훨씬 더 그렇겠죠. 내가 원한다고 내가 좋은 사람들하고만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 내에서 나와 잘 통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건 단지 행운이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를 좀 낮출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는 기대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 또한 강박관념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좀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 역량이나 잠재력을 언젠가 알아주겠지라는 그런 허황된 기대를 가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려놓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대들은 현실에서는 별로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직장에서 관계를 관리한다는 것,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상대방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일관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방식을 익히는 것, 그리고 직장 내에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지 않고 관계 스트레스에서 나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연습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힘든 경우에 먼저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그런 다음 상대를 파악해서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리고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편함 이런 것들도 같이 견뎌내면서 지내는 힘들을 키우는 것들도 필요하겠죠.